몇 년 전에 놓치셨던 분양권들을 지금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자금도 넉넉하고 모기지도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바이어분들에게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봤던 질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질문이 저희가 지금 마지막 킵하고 있는데요. 대체 뭐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정답은 안녕하세요. YC부동산의 송민아, 이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애 첫 집 구매자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집 구매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첫 집 구매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5월 3일 토요일 12시 퍼스트타임 홈바이어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를 모셔서 함께할 예정이니 대출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연도에 첫 집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참석해 주세요. 자, 저희가 3월 초부터 첫 집 구매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서 저희가 핵심적인 탑 5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5% 다운 페이먼트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나요? 자, 집을 구매하실 때 필요한 최소 다운 페이먼트 금액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50만 불 이하의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5%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50만 불에서 150만 불 이하의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소 50만 불에 대한 5% 그리고 50만 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의 다운 페이먼트 금액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50만 불 이상의 집을 구매하실 때는 최소 20%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한 건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도와드렸던 저의 퍼스트 홈 바이어 케이스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60만 불 주택을 구매를 하셨는데요. 최소 필요한 다운 페이먼트는 첫 50만 불에 대한 5% 2만 5천 불이고요. 그리고 60만 불에서 50만 불을 빼고 남은 10만 불에 대한 10% 그래서 만 불, 총 다운 페이먼트로는 3만 5천 불이 필요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놓치고 가는 또 다른 비용이 있어요. 있죠. 다운 페이먼트가 20% 미만이면 이제 CMHC 몰기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전체 빌리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업프런트를 내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손님분들께서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계산에서 금액을 보시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5%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 될 경우 대출 금액의 4%, 즉 22,600불 10% 다운 페이먼트 시 대출 금액의 3.1% 16,470불 15% 다운 페이먼트 시 대출 금액의 2.8%인 14,280불의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하시면 보험이 붙지 않겠죠? 클로징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나씨? 대부분 예산을 짜실 때 클로징 비용을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예산을 짜시는 첫집 구매자분들이 은근히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로징 코스트에는요, 변호사 비용, 주택 취득세, 홈 인스펙션 비용, 그리고 감정 비용, 타이틀 보험, 그리고 조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사 비용이나 레노베이션을 계획 중이시면 또 그런 부분도 추가하면 좋겠죠? 네, 그럼 대충 몇 퍼센트를 클로징 코스트로 잡아야 할까요? 클로징 비용은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의 1.5%에서 4%까지 기준을 잡고 준비해 주시라고 저는 손님들에게 어드바이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팁이에요. 분양이냐, 아니면 기존 주택인 리세일이냐, 아니면 어사이먼, 전매냐. 대체 뭐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정답이 바로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개개인마다 각자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제 집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콕 집어서 뭐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계약금을 분할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면 아무래도 분양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좋은 선택이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몰기지 또한 4, 5년 후에 그때 재정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시점보다는 당연히 좀 더 대출 받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살고 살고 돼요. 있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반대로 자금도 넉넉하고 모기지도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바이어분들에게는 현재 마켓에서는 리세일이 너무나 좋은 맞아요. 옵션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첫 주택 구매자들이 콘도에서 많이들 시작을 하시잖아요. 콘도 마켓 같은 경우는 현재 엄청 스트롱한 바이어스 마켓이기 때문에 서플라이도 많고 가격 또한 내고할 수 있는 룸이 많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요새 전매도 좀 괜찮은 맞아요. 옵션이 될 수 있는 네, 시기라고 네, 네.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은 분양 원가보다 저렴한 전매도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축을 원하지만 나는 뭐 몇 년씩 기다릴 수 없다. 아니면 또는 자금도 넉넉하고 모르기지도 준비됐다 하면 몇 년 전에 놓치셨던 분양권들을 지금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전매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죠. 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봤던 질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질문이 바로 첫집 구매자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꿀팁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HST New Housing 환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새 주택을 주거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24,000불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 환급 조건으로는요, 이제 새로 지어진 집이어야 돼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레노베이션이 되거나 이런 증축된 주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게 되면 이제 환급 신청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이제 구매자가 처음부터 바로 입주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분양가에 이미 환급 금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CRA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입주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1년 안에 거주를 시작하고 소유자가 2년 내에 CRA에 신청서를 내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제 미리 새 주택의 본인 주거주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증빙 서류들을 잘 모아 두셔야 하는데요. 이때 유틸리티 비를 사용하셔서 이걸 증빙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증명 서류에 해당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나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 딜리버리를 시켰다는 이런 상품 주문 내역서, 이사 증명서 등등 이런 증빙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죠. 캐나다 정부는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1,000,0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GST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세금 감면을 통해서 캐나다인들은 최대 $50,000를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층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좀 가볍게 나온 정책이 아니고 네. 빨리 정책이 도입돼서 우리 손님들께서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인데요. 자, 이 혜택은요, 구매자가 온타리오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으로 주택 구매 계약을 완료한 후 집을 구입한 연도의 세금 보고 시 최대 1,500불의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 연령 제한이나 소득 제한도 없고요. 또 주택 구매자 본인의 거주지로 사용될 때 해당이 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회계사님과 상담을 통해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취득세 관련한 환급입니다. 네.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우에 최대 4,000불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부동산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4,475불까지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환급 절차는 보통 변호사님께서 등기 이전하면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과 꼭 상담하시고 확인한 후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First time home buyer만이 누릴 수 있는 꿀팁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로는 2023년에 첫 시행된 첫집 구매자만을 위한 세금 혜택 가능한 계좌입니다. 이제 RSP랑 TFSA의 장점만 결합해 놓은 계좌예요. 이제 TFSA처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고요. 그리고 RSP처럼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인출을 하실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어카운트는 연간 최대 8,000불까지 컨트리뷰션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은 불입 한도는 다음 해로 캐리오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잘 계산하셔서 매년 꼭꼭 꽉꽉 채워서 컨트리뷰션을 해줬으면 좋겠고 최대 불입 한도는 40,000불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 몇 년 안에 첫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 하시면 TFSA와 함께 이 어카운트를 잘 활용하시면 세금 혜택도 가능하시고 다운 페이먼트에 많은 도움이 될 시스템입니다. 자, 또 다른 꿀팁은 바로 홈바이어스 플랜인데요.
RRSP를 활용한 시스템이죠. 자, 주택 구매 용도로 최대 6만 불까지 무이자로 인출해서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스파우서가 있으시다면 6만 불, 총 12만 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FHSA와 다른 점은 인출한 금액을 15년 안에 다시 상환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인출하신 분들은 인출하시고 2년 안에 상환을 시작하셔야 하고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인출하신 분들은 3년이 더 추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5년 안에 상환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매 과정,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세요. 구매 절차는 저희가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첫 단계는 우선 첫 집을 구매하시려고 예산을 설정을 하셨고요. 초기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몰기지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겠죠. 여기서 꿀팁은 상담을 받을 때 한 분 말고 여러 명의 모기지 담당자와 상담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기지 승인을 받으셨다면 이제 첫 집 구매를 도와주실 부동산 중개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꿈꾸시는 집을 검색하시고 쇼잉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꼼꼼히 집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집을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퍼를 준비를 하셔서 셀러에게 오퍼를 제출하는 시간이 왔어요. 자, 셀러와 바이어 간의 협상이 시작된 단계인데요. 어려워요? 힘들죠? 자, 저희가 원하는 가격, 조건, 그리고 클로징 날짜 등을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셀러 측에서 바로 수락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엔 또 카운터 오퍼라고 해서 가격이나 조건 등이 맞지 않아서 이 셀러분께서 또 수정을 해서 반대로 저희에게 오퍼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이 확정이 되면 계약금, 보통 구매 가격의 5% 정도를 24시간 안에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당일날은 변호사님께 잔금과 클로징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드디어 내 집 열쇠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퍼 제출할 때 아무래도 요새 바이어스 마켓이다 보니까 컨디션들을 포함해서 오퍼를 제출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컨디션이 있다 보면 이제 바이어 분들에게 유리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컨디션 대체 뭔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 몰기지 승인 조건이 있지요. 자, 이 조건을 넣으면요, 대출 문제로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컨디션으로는 홈 인스펙션 컨디션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맞아요. 너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거나 네. 아니면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또는 가격 조정으로 협상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도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스테이터스 서티피케이트를 리뷰하는 그런 컨디션을 넣게 되는데요. 이 문서를 통해서 콘도의 재정 상태나 네. 관리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건물에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보니까 꼭 로이어를 통해서 리뷰를 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First Home Buyer 세미나에 오셔서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은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YC 부동산의 이지현, 송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